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 날은 1% 떨어져서 끝났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며칠 만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의 움직임 보면 한 4% 정도 떨어졌고, 금요일 날은 1% 떨어졌다. 고가 대비해서 주봉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일주일 동안 움직임 고가 20% 찍었고요. 그리고 97,000원대 거의 10만 원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를 보면 88,800원이니까 거의 뭐 등락폭이 조금 컸다. 근데 이 고가 구간에서 등락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이런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가이드를 드렸죠. 그 가이드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해요. 미래 가치가 좋아졌을 때,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도 주식시장에서 뭐 크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게 고가에서 물린 거, 그래, 이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저가에서 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장기간 차트를 보면 여기 24년도에도 신고가 만들었고요. 25년도에도 신고가 만들었고, 그리고 6월 달부터 고가 확 쳐버리면서 높여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미국 모멘텀이 작용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신고가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라는 겁니다. 신고가를 만든 종목군들은 횡보가 길지라도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싸게 사지 말라는 겁니다. 싸게.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바닥부터 올라온 거 10월 달부터 치기 시작했잖아요. 10월 달부터 에코프로의 반등폭을 보면 4만 원대부터 거의 한 10만 원대, 1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1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지만 늦게 신고가를 만드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폭 측면에서도 대략 한 5월달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폭도 적고 조정폭은 오히려 더 크죠.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만약에 97,400원에 딱 맞춰서 샀다, 이러면 내가 한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제 고가부터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추세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만들었고, 이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도움도 있었는데,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먼저 올라와 있었던, 그쵸?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와 있었던 게 6월달입니다. 그러면 6월달 대비해서 6월달 빼더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한 6월달까지 끼면 한 5달 정도가 시장 대비해서 뒤처진 게 에코프로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만들기는 했지만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그쵸?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보다 강하다. 그쵸? 조정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조정이 없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가에 올라가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 구간은 있어요. 근데 미래 가치라는 이 측면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게 뭐예요? AI예요. 그쵸? AI, 데이터 센터 안에 GPU 들어가고, GPU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었을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족족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호재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 제가 간단하게 보고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예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보면 최근에 57달러 찍고 저가를 보니까 34달러 찍고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24년도에 2달러도 안 되던 가격대에서 지금 얼마예요? 43달러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를.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뭐 하루 등락하고 하루 빠지고, 뭐 하루 등락하고 하루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또는 AI 관련된 기업들, 뭐 TSMC를 포함해서 AMD가 될 수도 있고 브로드컴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빅테크들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는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등락은 있을지언정 추세를 훼손하진 않는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소한 내가 정확하게 고가에 팔 수는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해요. 어떻게 하다가 딱 팔았는데 쭉 빠진다? 그러면 운이 좋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격 부담은 이격 조정으로 해소를 하고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건 미국에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선반영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선반영된다고요. 이렇게 선반영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등락은 있을지언정 급락하는 상황은 없다. 그렇죠? 물론 이 군데군데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세요. 4월달 빼더라도 5, 6, 7, 8, 9, 10 이때까지 어때요? 일반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격을 좁히는 정도의 조정 말고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이 구간 안에서 돈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 크게 발생하죠. 여기 180%의 수익 구간, 그리고 반등하는 이 구간에 9월 달에 계속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또 돌파하죠. 그리고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미증시 강하고 한국 시장 계속해서 강합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23년도에 에코프로급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속도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보다는 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더 장기간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좀 원동력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종목이든 시장보다 처지는 종목군들 있죠. 시장보다 약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 삼성전자 같은 거 엄청나게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거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가 먼저 올랐죠. 반등 확인 3개월 보유 76% 수익 구간. 조선주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 강세, 그리고 또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세, 이랬을 때 33%의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가격을 지켰을 때.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다.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목요일 금요일 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을 받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금리 인하 이번 주에 됐죠? 그리고 11월부터 양적 긴축이라 그러죠. QT. 그쵸? 양적 긴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적 완화를 하겠죠. 근데 양적 완화를 금리 막 3%대, 4%대 이렇게 할까요? 낮춰야 됩니다. 금리 인하, 양적 완화까지 들어왔을 때 미국은 진정한 거품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싼 주식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지금도 강한 거 사야 된다. 앞으로 시장 오르니까 지금 싼 거 사서 더 먹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 안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AI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호재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 갑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하고 하세요. 보유기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가격 잡고 타점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지고 보면 어때요?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강세 마감. 시장이니까 삼성전자 움직임 중요하죠. 삼성전자 3% 강세. 젠슨왕 목요일날 만났죠. 그리고 이슈가 있어도 추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해도 빠지는 종목군들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와 같은 종목군들이죠. 아무리 신고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처졌다?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옳은 것은 주도주만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삼성전자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원전. 이격 발생하면서 나오는 조정이다. 이번 주에 나온 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직 매도 안 해도 된다.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 돌고 있다.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한다. 그리고 주도주는 조선, 원전,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가격이라 그랬죠? 소통방에서는 이런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하나오션 같은 거 보세요. 그쵸?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하죠. 지금 매수한 물량 지금 20%대 수익 구간인데 매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10월 13일 날 매수한 물량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 떨어졌을 때 매도 시장하고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33%의 수익 구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2월 달에도 57%의 수익 구간 꾸준하게 터지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무조건 주도주만 하는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항상 그래요. 신고가 계속 가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단 반등 확인할 때 매수관 잡는다. 이런 부분들이고 무엇보다도 뭐 알테오젠 같은 거 금요일날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알테오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손절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수익 날 때 7월 28일 날 33% 언제? 신고가 구간에 이렇게 터진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수익 구간 지속적으로 나오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 그렇죠? 이런 식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금요일날 뭐 로보스타 같은 로봇주에서는 좀 작은 종목인데 이 내용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구간 잡았을 때 13% 15% 수익 구간, 그리고 10월 13일 날 4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86,000원대 고가 93,300원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보스타의 추세도 중요하지만 로보스타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 때, 즉 추세가 유지되었을 때 로보스타의 같은 그쵸 후발주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변동성이 큽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크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서는 비슷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실제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만 하면 이렇게 뭔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있는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그 부분은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